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게 사기인데 네.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보니까 네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유형이? 기본적으로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메신저 피싱, 네. 그리고 몸캠 피싱을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세 몸캠이요? 예. 그 하나씩 말씀을 네, 드리면 보이스는 쉽게 얘기해서 전화 통화가 꼭 들어갑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수법이 있는데 대출 사기형이라는 게 하나 있고 기관 사칭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출 사기형은 저리로, 그러니까 싼 이자로 대출 바꿔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기관 사칭형은 그 검사나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기관 사칭형이고요. 그게 두 가지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메신저. 메신저 피싱은 가장 흔한 게 아빠 나 휴대폰 액정 깨졌어.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요거는 전화 통화 없이 문자고 이런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 카카오톡 같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메신저 피싱이고요. 몸캠 피싱은 그 보통 이제 이성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누군데 그 무슨 뭐 이제 결국은 어떤 거를 요구를 하냐면은 그 피해자의 나체, 사진, 그 뭐 이런 주요 영상 이런 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거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 가족이나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가정을 둔 딸을 둔 아빠들한테는 딸에게 보내겠다. 뭐 당신 뭐 가족들한테 아니면은 저 친척들한테 아니면 직장 동료들한테 뿌리겠다고 실제로 뿌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네. 미끼 문자라는 게 요즘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 자료 화면을 좀 마련을 해봤어요. 보시면은 뭐 결제 사칭, 허위 계좌 발급, 청첩장, 택배 이거 보면 진짜 그럴 듯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스 피싱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미끼 문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보이스 피싱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 미끼 문자를 보내면 자 이제 우리 결제 사칭한 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결제 사칭이나 아니면 이렇게 계좌가 열렸다. 이거를 하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그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를 걸면 결제가 된 거는 본인이 직접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그 URL로 들어가서 직접 그 취소하세요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사이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르면 바로 악성 앱이 깔립니다. 예, 이제 악성 앱이 깔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잠깐 먼저 지금 악성 앱의 특징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악성 앱은 기본적으로 이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의 모든 권한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음도 할 수 있고 그 사용자의 위치도 알 수 있고 카메라도 켤 수 있고 연락처 문자 다 가져가고 카메라를 킬 수가 있어요. 카메라 켜서 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저희가 강수강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용어니까 설명을 드리면 강제 수신, 강제 발신의 약자입니다. 이게 휴대전화 그 전화로 전화를 걸면 범죄 조직 콜센터에서 다 가로채서 받습니다. 전화를. 그러니까 경찰서로 전화를 건다고 번호를 눌러서 하면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라 가로채서 범인들이 받습니다. 어디 경찰서 이영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친구들이 발신하는 그 번호는 다른 번호인데도 피해자의 전화 휴대전화에는 그 대표 번호 뭐 이제 금융감독원 1332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강제 수신, 강제 발신인데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사람들이 보통 내가 확인을 한다고 복수로 확인을 하는데 그 유명한 우리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삼인성어라고. 네, 네. 예, 세 사람의 말이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확인한다고 다 확인했는데 맞다. 그러면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이제 의심이 확신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범인들의 말을 완전히 믿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옛날에 무슨 뭐 연변 목소리로 전화 받고 하던 시절이랑은 이게 차원이 다른데 저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저라도 지금 저거 보면은 누르든지 스치다가라도 닿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이제 메신저 피싱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제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는 목소리라든지 뭐 이런 인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제약은 있었는데, 지금은 메신저로 이제 피싱을 하다 보니까 시간, 장소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사실은 메신저다 보니까 누구든지 사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까지 결합이 되어 버리면은 이제 뭐 너무나도 친한 지인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가족을 사칭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피싱의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메신저 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IT 같습니다. 강국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런 악성 앱을 좀 이렇게 탐지한다든가 좀 블로킹한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저희 수사관님께서 약간 그 URL 같은 것들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는 것 자체를 조금 제한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아까 저희 휴식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저렇게 URL을 보냈을 때 저희가 그걸 클릭하고 뭐 클릭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사실상 그걸 뭐 원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어떻게 좀 전문가들 동원해서 탐지 네. 앱 같은 거라도 안 될까요? 저희가 이제 차단을 해도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이 완벽하게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저 문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도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 문자 내용만으로는 그 누구도 그 구별을 해낼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안심 문자라고 해가지고 네. 로고를 붙이고 확인된 발신 번호라고 해가지고 그 문구를 네, 붙여주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그게 없으면 그러면은 저 문자를 안 볼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끼 문자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셔도 조심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 피싱에서 이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기까지의 특징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것, 그리고 악성 앱의 특징, 네. 마지막에 가서는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이 몇 가지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숙지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거 내가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만 있으면 피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발짝만 떨어져서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보통 피해를 당하시고 나면은 인식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자책을 하세요. 피해자분들이 내가 바보 같아서 이렇게 당했다. 근데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봤어도 안 당하는 건데, 그게 또 굉장히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조인도 당하고 경찰관도 당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모자라서 당한 거냐, 판단력이 부족해서 당한 거냐? 그게 아니고 그만큼 시나리오가 탄탄하고 최첨단 통신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성 앱의 특징을 꼭 알아야 되고 범행 시나리오의 주요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보도 자료를 낼 때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전파해 주십시오, 계속 부탁드리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예방이 됩니다. 내 살에 대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야 되는데 모르면 그걸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프로를 온 국민이 보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은 경찰청에서 실제 상황을 재현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있답니다. 함께 먼저 보실까요? 제가 이제 보안 프로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 해당 사건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사건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링크나 앱을 눌러 설치하는 순간 당신의 휴대폰은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악성 앱은 보안 프로그램도 수사기관 사이트도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개발된 치밀한 해킹 프로그램이죠. 앱을 설치하면 당신의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전부 그들에게 넘어가고 당신이 받고 거는 모든 전화가 그들에 의해 통제됩니다. 심지어는 카메라와 녹음 기능까지도 제어되면서 범죄 조직의 눈과 귀가 될 수 있죠.
따라서 당신과 전화하는 그들이 곧 검찰이자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국가기관, 금융기관도 개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검사 공무원증에 수사 협조 의뢰 공문서 또 전문 용어까지 진짜 속겠네요. 속으니까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맘 먹고 저렇게 마음의 빈틈을 노리니까 대책이 없는 건데 네. 그래도 좀 어떻게 대표 번호로 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대표 번호 아니고 보통은 검사실 번호, 그 금감원 담당자 번호가 따로 있는데. 뭐 대포 번호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010 번호로도 많이 오고 사무실 번호로도 오고 합니다. 그 010 번호의 경우는 네. 아예 기지국 옆에 인터셉트를 해갖고 010으로 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이제 번호 변작 중계기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예전에는 국제전화 뭐 001, 002, 006 이런 걸로 오니까 이제 다 아시잖아요. 아유, 국제전화는 보이스피싱. 네, 그렇죠. 06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이 이제 070. 070도 안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귀찮은 전화 왔네. 그래서 딱 꺼버리지. 안 받으니까 이 친구들이 010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포폰, 대포 유심을 잔뜩 구매를 해서 그 중계기에 이제 심박스라는 게 있거든요. 심박스라는 걸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휴대폰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유심을 딱 꼽으면은 그리고서 딱 설치를 해놓으면 해외에서 오는 발신번호 070이나 이런 게 그 중계기를 타고 넘어갈 때는 010으로 바뀝니다. 그 꼽혀 있는 유심의 전화번호로. 근데 그 대포 유심은 어떻게 확보해요? 대포 유심은 구매를 많이 많이 하죠. 유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글 같은 데서만 보면은 조금만 검색해도 유심, 대포계좌 이런 것들 매우 쉽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검거가 되면은 한 사람이 뭐 수백 개씩 유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경찰은 또 이걸 일일이 추적을 해야 되니까 수사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 제가 맡은 사건도 뭐 3명이 잡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심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르러서 압수뿐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수백 개를 가지고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또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래야 사람들 마음에 와닿으니까. 네. 요즘에는 투자 손실 보상해 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글쎄 잃은 돈을 보상받는 게 쉬울 리가 없고 여기 보면 계좌 신분증까지 보낸다. 이렇게 돼요?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뭐 최근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재테크 사실 매우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 손실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코인,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걸 이용하는 피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증권 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 보상을 해주는 업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어렵게 피해자인 당신을 찾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보내라. 라고 해서 이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투자 손실을 본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속는 셈 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신분증하고 계좌번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억 원이 본인 계좌로 입금이 돼요. 그럼 본인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뭐 말씀하셨지만 세상 어디에도 개인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거나 또는 뭐 환불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순간 솔깃해서 계좌번호하고 신분증을 보내는 순간 피싱범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피해자 명의로 사실은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대출을 실행해서 그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1억 원을 피해자한테 입금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한테는 그 1억 원을 우리가 말하는 계좌로 송금해라. 라고 하고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정말로 비대면으로 뭐 계좌 개설도 충분히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심지어 대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신분증 뭐 그리고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함부로 넘기는 것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